안녕하세요. 위스하이텍의 산업별 AI 개발 전략의 발표를 맡은 인공지능 사업부의 정영기 부장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위스하이텍 인사이트 2024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는 위스하이텍의 인공지능 사업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하고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을 한 사례를 세 분야로 나누어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세 가지 분야는 의료 분야와 교육 분야, 환경 분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표 개요입니다. 어, 제가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나온 기사들만 모아서 이렇게 앞에다가 표시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보다시피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나 활용도는 이제 그 수치를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주변에서 이제 많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챗GPT의 등장과 함께 인공지능 시장은 다시 한번 발전하고 있고 또 이제는 말 그대로 인간을 대체하는 지능을 가진 기술로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개인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별개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서 효율성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업들의 투자와 더불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공공 분야의 업무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당 그래프는 이미 앞서 많은 자료에서도 보셔서 익숙하겠지만 향후 발전 속도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시는 그래프보다도 더 가파르게 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 인공지능 시장에 대한 전망은 다양한 기관의 보고서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으며 산업별로 교육, 사회, 농업, 헬스케어,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게 될 시 수익이 최소 50% 이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장에서 저희 위스하이텍의 사업을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산업군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해 다양한 도입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위사이텍은 빅데이터와 AI 사업의 기존 레퍼런스와 개발 능력을 중심으로 사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장에 초창기부터 사업에 참여하며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산업군의 AI 모델 개발에 관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또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AI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데이터 관련 기업으로서 수십 년에 이제 20년에 걸쳐서 저희 회사가 진행해 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추가적인 AI 개발 능력을 통해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세하이텍은 다양한 산업 분야별로 인공지능 사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대두되던 6, 7년 전에 환경 교통 분야의 예측 사업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는데 제가 여기 연도별로 나와 있는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SK 가스에서 고객 이탈 예측 모형과 LNG 가격 예측 모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고객 이탈 예측 같은 경우에는 SK 가스에서 가스 관련된 LPG 가스를 구입하시는 고객들에 대해서 계속 이탈하는 고객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고 고객을 이탈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을 하였고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 문자 데이터를 안에 있는 URL하고 내용들을 분석해서 불법 사이트를 판별 사이트 불법 사이트를 판별하는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KTX나 SRT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인 차상 가속도와 궤도 틀림 이상 계수 데이터를 통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비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초창기 AI 모델을 개발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특히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모델을 바탕으로 LIG 넥스원에서는 유도무기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해당 LIG 넥스원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도무기들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유도무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사용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조건을 지닌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서 이런 유도무기가 이제 개발된 유도무기에 대한 그런 예측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한양도선 타임머신 유적 이미지 분류 모델을 개발하였고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마토의 생육에 관한 예측 모델을 같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모델들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교직원 공제에서는 AI 머신러닝 플랫폼을 도입하여 교직원 공제 내에서 제공되는 상품에 대한 가입 고객들에 대한 예측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식품의약처 같은 경우에는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부적합과 적합을 판별하는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개발원에서는 저희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대 번호 패턴 학습을 이제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험률에 대한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을 같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위사이텍에서 수행한 산업별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위사이텍은 수집되는 데이터인 검사 이미지와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는 개발을 진행하였고, 그 중에서도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 AI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태아의 심박동 모니터링 이미지를 분석하여 태아의 이상 현황을 조기에 진단 및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이미지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시스템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함께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분석이 필요했던 모니터링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같이 제시하고 조기 진단을 통해 의료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 균형을 고려해 15개 기관과 20개 병원에서 원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위에 보시는 데이터의 경우 난임 배아 이미지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는 수정된 배아를 배양하고 특정 시점에 촬영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센서 데이터와 비슷하게 산모의 이상 진통이나 기타 이상을 관찰하는 검사인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으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난임 배아 이미지 데이터는 2만 건 정도 수집하였고,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 데이터는 2만 2천 건을 수집하여 가공하였습니다. 구축 데이터는 전문의가 함께 참여해서 품질 관리를 함께 수행하였고,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축 데이터를 하게 된 난임 배아 이미지 데이터나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 이미지 데이터는 그냥 저희 같은 개발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떤 시점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이 난임 배아 이미지 데이터를 보고 어떤 태아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의가 같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이런 전문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가공하는 것이 가장 데이터 수집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태아의 이상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미지 데이터에서 이상 시점을 라벨링하였고, 또한 같이 바운딩 박스를 적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관련된 정형 데이터를 같이 수집해서 CSV 형태인 원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라벨링 데이터와 메타 데이터로 분리하여 활용을 하였는데, 라벨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관련된 카테고리나 바운딩 박스, 응급 여부 등에 대한 데이터를 함께 활용을 하였고요.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태아 이상 시점 이미지의 원 주인에 대한 신장이나 체중, 출생연도, 그리고 전자 의료 기록 정보를 함께 활용을 하였습니다. 모델은 이미지 분석 모델과 정형 데이터 예측 모델로 두 개로 나뉘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을 하였으며, 태아 상태 진단 모델 같은 경우에 전자 의료 기록과 태아 심박동 및 자궁 수축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태아 상태 응급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태아의 상태를 응급과 비응급으로 구분하는 판단 결과를 제공하였고, 목표로 하였던 F1 지표 70을 상회하는 85를 달성하였습니다. 태아 이상 시점 탐지 모델의 경우에는 전처리된 이미지 데이터 내에서 태아의 이상 시점을 특징을 학습하여 오브젝트 디텍션 기반의 모델을 활용했고, 이러한 모델을 바탕으로 이상 시점을 탐지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로 했던 평균 IOU 70 이상을 상회하는 77을 달성하는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의료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 태아 심박동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시스템이 일전에는 아예 없었기 때문에
준비된 데이터의 특성과 모델의 결과에 대해서 개발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사한 이미지 분석 모델 사례 개발 기술을 적용해 보았고,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능을 많이 보완하였으며, 태아 상태를 응급, 비응급으로 예측하기 위해 전자 의료 기록 및 태아 심박동, 자궁 숙주도 데이터 등을 함께 활용한 것이 이러한 보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델 개발을 통해서 태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각습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유의미한 태아 상태 결정 변수를 도출하였습니다. 추후에 태아 이상 및 산모에 대한 선제적 의료 대응에 활용되고, 확산된 서비스 기반을 다지는 기술을 개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 사례입니다. 교육 분야는 방송통신대학교의 AI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데이터 기반의 교육 정책 및 학습 분석 지원 서비스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AI 기반의 중도 탈락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여기서 방통대가 이 AI 모델을 개발하기를 원한 이유는, 방통대라는 대학교 특성상 기존의 다른 대학과는 다른 학생들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이제 행정적으로는 가늠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나 예측 분석을 적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해당 사업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미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의 필요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고, 방송대의 특성, 특히 이제 방송대를 다니면서 학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특별한 특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이유에서 중도 탈락 요인 분석을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수강을 드는 학생들의 중도 탈락에 대한 중요 요인들을 파악하고 학생 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그림은 중도 탈락 예측 모델에 대한 프로세스 그림입니다. 중도 탈락 예측 모델을 위해서 학생별 기본 정보와 학업 이력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를 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는데요. 6가지 카테고리에는 학생들에 대한 일반 성향과 관계 속성, 수강 교과목, 학사 속성, 학습 속성, 그리고 상담 지원이라는 크게 카테고리로 이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류된 데이터는 AI 학습을 위해서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최종 요인을 선택하게 되었고,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앙상블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결과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수강하는 학생들에 대한 일반, 위험, 고위험으로 등급을 나눠서 학생들을 판단하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통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측 모델에 대한 성능도 물론 중요시했지만, 특히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이 예측 모델을 개발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또는 아니면 교과목이라든지 수강 과목에 대한 어떤 학생들의 특징을 더 보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많은 요인들에 대한 자료들을 시각화 화면을 통해서 제공을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적과 성적을 주요 요인으로 고려해서 총 220여 개 정도의 요인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요인을 일반 사용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20여 개를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18개로 대표 지표 분석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해당 화면 같은 경우에는 중도 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학생들의 일반군과 위험군, 고위험군의 수치를 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화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도 탈락에 대한 구간은 결과가 70 이하일 때는 일반이고, 70에서 80은 위험, 90 이상은 고위험군으로 구분하여서 예측을 진행하였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월별 중도 탈락 예측 결과를 제공했고, 또한 예측 결과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패턴이 유사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거 5년간의 행동 패턴 분석 결과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룹핑된 학생이나 교과목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 개별적으로 된 특징들을 볼 수 있는 화면도 같이 개발을 하였는데요. 학생을 기준으로 교과목별의 예측 현황도 함께 개발을 하였고요.
교과목별로 해당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생들의 중도 탈락 예측 현황을 보여주고 개별 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도 함께 보여줌으로써 행정적으로 교과목별로 학생에 대한 개별 케어가 가능하도록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데이터의 기간적인 특성이 큰 만큼, 여기서 기간적 특성이라 함은 학생의 경우에는 1년 내내 이제 그 직장인들처럼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기별로 이제 학생들의 특성이 다른 기간적인 특성이 큰 데이터 특성을 보였고요. 이러한 특성이 큰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까 모델에서 과적합의 발생률이 높게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면서 과적합이 최소화하도록 많은 중점을 둬서 모델을 개발을 하였고요. 또한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예측 주기에 대한 조정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특성을 조정하면서 최적 기준값을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AI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기존의 통계적 기법을 보완하는 중도 탈락 AI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실사용자도 활용이 가능한 유의미한 중도 탈락 요인을 도출하여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분석 환경을 통해서 학교의 미래 정책 수립에도 의사결정에 필요한 백데이터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은 환경 분야에서 진행한 환경공단의 사례입니다.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소각시설 운영 진흥화를 통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이행이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뉘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의 최적 운전 구현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였고,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요 설비에 대한 이상 탐지 및 예지 보전 모델을 구현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소각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인벤토리 구축의 네 가지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관련된 모델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실제 소각 시설이 위치한 금산 현장의 시설과 설비, 도면, 관련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장을 구축하였고, 이러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흥화 시스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모델을 개발한 결과는 첫 번째로 예지 보전 설비 상태에 대한 예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최적 운전 가이드 예측 시스템에서는 현장 기계의 공기 공급 유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여기 금산 현장에서 있었던 소각 시설 같은 그 시설의 특징에서는 여기서 공기 투입량 정보는 소각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높은 효율을 위해서는 자주 변하는 소각 조건에 따른 최적의 공기 투입량을 계산하는 계산이 필요합니다. 주요 활용 데이터로는 소각로와 관련된 수집 데이터인 공급량, 온도, 타이머 등의 센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였고요. 1차와 2차로 나뉘어서 공기 유량을 예측하였습니다. 수집된 센서 데이터는 모델 예측을 위한 전처리 작업 후에 앙상블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측을 진행하였고, 예측 현황은 시각화를 통해 작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비에 대한 예지 보정 결과를 시각화를 통해 작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각 대상에 대한 설비별 장비에 대한 현재 상태는 이미 기존에도 같이 화면에 설비를 띄우고 설비에 대한 이상 현황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었지만, 미래의 정비 상태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 보기를 통해서 이상 탐지에 대한 미래 예측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따로 파부창을 개발을 하였고요. 예측 결과는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입력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피드백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다시 예지 보전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이 중요했던 게, 현장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설비나 아니면 그런 공정에서 이미 10년, 20년 정도 근무한 작업자 분이셨기 때문에 뭔가 설비에 대한 특징이나 이런 거를 센서에서도 나오지 못하는 정보들을 많이 판별할 때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센서나 데이터의 특징이나 아니면은 작업자가 지니고 있는 본인의 그 직관적인 느낌을 같이 피드백해서 데이터화할 수 있는 작업을 거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런 데이터가 실제로 다시 이제
학습 데이터로 활용이 됐을 때 꽤나 지표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탄소 중립에 대한 이행 지표를 선별하고 성과 관리 체계를 같이 개발하였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주요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탄소 중립 이행 지표 같은 경우에는 사용 에너지원을 정의하고 에너지원별 환산 계수를 목록하였습니다. 두 번째, 변동되는 온실가스 환산 계수를 적용하기 위해서 연도별 환산 계수를 입력하고 환산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시각화 화면을 개발하였고요. 세 번째는 전년 동월 데이터의 비교 결과를 함께 보아서 비교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해년도 온실가스의 감축 기회 수단을 입력해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개발함을 통해서 향후 3년 동안 운영할 경우 기존보다 약 1.77억 원의 에너지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였고요. 특히 24년도에는 4,600만 원, 25년에는 6천만 원, 26년에는 7천만 원으로 이제 해마다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데이터가 축적되고 거기에 대한 설비에 대한 모델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이제 해당 정량적으로 이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각시설에서는 최초로 AI를 실운영에 도입해서 기술 적용과 운전 가이드를 제공하였고 소각로의 적정 운영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열화 방지를 통한 안전 예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산업군에서 진행한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개발 내용은 보안 데이터 등의 이슈로 인해서 슬라이드에 표현은 못했지만 타 산업군에서 AI에 대한 사업에 접근을 하실 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AI 적용은 단순 기술의 적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장의 기존의 지닌 노하우와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이제 매번 AI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느끼게 됩니다. 이를 통해 AI가 필요한 산업군과 AI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의 쌍방의 노력이 더해졌을 때 AI 시스템이 완전한 시스템으로 활용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